전직 해군 참모총장이 뇌물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서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쪽에서는 예비역 현역할 거 없이 군인들의 방위산업 비리가 줄줄이 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군대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안보포럼 양욱위원, 법조팀 이종원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네, STX 그룹으로부터 이 7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돈을 받은 시점이 지난 2008년이었습니다. 이 현직 해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이었는데, 네. 이 STX 그룹의 이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 전 총장이 돈을 받았다. 이게 합수단의 판단이고요. 일단 오늘 오후 3시에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 해군 참모총장의 도움으로 STX가 사업을 수주했다 이렇게 보이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STX에서 돈을 건넨 뒤에 한 2달 뒤에 STX에서 실제로 고속함 이 엔진 사업을 따냈거든요. 네. 또 이 정 전 총장 재임 기간 2년 동안에 실제로 이 고속함 사업을 실제로 수주를 하기도 했었고요. 일단은 그 규모가 수천억 원대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이 당시에도 이 STX가 방산업체로서는 이 후발주자였는데 잘 나가다 보니까 이 뒷말이 좀 무성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 전 총장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요트 회사를 설립했는데 예. 요트 회사가 개최한 요트 대회 광고비 명목으로 STX가 7억여 원을 협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검찰이 로비 자금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정 전 총장은 전혀 나랑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의 가족들이 이렇게 어떤 이 대가를 받았을 때, 그다음에 그 대가를 받은 기업이 실제 어떤 해군의 사업이라든가 어떤 이 중요한 정부의 사업과 연결이 될 때 이거를 여태까지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과연 있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런 대가성들이 인정이 됐었고요.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검찰의 판단이라든가 법원의 판단도 결국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정부나 어떤 조직의 그 지도를 하는 이런 분한테 요구하는 것이 이런 최소한의 청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 가족들이 어떻게 내 일과 관련된 일에서 어떤 이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최소한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서도 굉장히 도덕적인 비난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더 큰 것은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돈이 오간 것이 확인됐다면은 이건 법적인 문제죠. 이번 방산비리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체포됐다가 풀려나긴 했지만 부자가 방산비리로 수사를 받는 유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이 정옥근 총장이 체포된 게 이틀 전이었는데 아들은 하루 전에 체포됐다가 아버지가 이 체포된 그날 밤에 이제 풀려났는데요. 네. 일단은 이 뇌물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정 전 총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뇌물수수 혐의인데 뇌물죄는 이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이 되고 중간에서 뇌물을 전달한 사람도 이 처벌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 STX가 돈을 어떻게 전달했냐면 2008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국제 관람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이 국제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렸거든요. 네. 건군 6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행사였고 당시에 대통령 참석을 했던 행사였는데 해군 관련 행사인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부대 행사로 이 요트 행사가 열렸는데 이 요트 행사를 주관하는 회사가 요트앤컴퍼니라는 이 정 전 총장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네. 당시에 STX가 이 광고비 명목으로 이 7억 7천만 원을 전달을 했는데 당시에는 정상적인 이 광고비로 지급한 돈이라 이게 STX와 이 해군 쪽의 주장이었는데 사실 이 회사가 좀 실체가 불분명한 게 이 행사를 열기 1년 전에 이 설립을 했고요. 또 이 행사 이후에는 별다른 실적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정상적인 광고비 명목이라고 하는 이 해명이 좀 궁색하게 여겨지는 그런 대목인 거죠. 다른 일을 전혀 안 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자, 정옥근 총장과 그 STX의 유착 관계는 이미 4년 전에 검찰이 한번 손댔던 수사인데 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은 걸까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 대전지검 특수부에서 내사를 했었고
당시에 언론에도 꽤 이제 크게 보도가 됐던 사건이었는데 네. 정작 이 정 전 총장이 기소된 혐의는 횡령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근데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은 됐었지만 이후에 항소심 과정에서 이 집행유예로 감형이 되면서 풀려났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그 비판이 좀 있었는데. 예, 근데 그 이제 4년 전 사건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네. 원래 이제 이것은 당시에 그 아마 그 제가 MBC로 기억합니다. PD 수첩에서 이 해군 소령 한 분이 이 양심선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어떤 이 군수사령부나 이런 데서 하는 비품 구매 같은 것들이 보니까 정상적으로 구매가 되지 않고 비자금 만들기 위한 것으로 활용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제 자신이 고발을 하고 파헤치려고 했는데 막상 자신은 그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었다. 그것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사안입니다. 결국 이제 사안 자체는 이번에 그 STX 사안과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제 그 PX라든가 뭐 혹은 비품과 관련된 이런 것에서 이제 어떤 그 자신의 개인적으로 착복을 한 것이 아니냐. 유착 의혹은 아니라 유착이 아니라 이제 그 아예 그거는 공공 횡령입니다.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죄질이 더 안 좋은 일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게 죄질이 중하지 않다라고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는 이런 사안들은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뭐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유착 의혹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부의 이런 돈을 함부로 이렇게 활용을 한 것,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랬던 그 전력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해당하는 이 지금 이 정옥근 전 총장에 관한 그 과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과연 STS와의 유착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건 수사기관이 더 판단을 잘하겠죠. 그래서 오늘 구속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 앞서서 이 횡령 혐의는 이 당시에 뭐 해군 복지기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한 5억 원 정도를 이제 개인적으로 유용해서 썼다 이런 혐의였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이제 STX에서 받은 돈의 어떤 이 출처가 좀 성격이 좀 애매하니까 검찰에서 손을 댔지만 당시에는 STX 쪽에서 입을 열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STX라는 그룹이 이 연매출 한 20조에 굉장히 승승장구하던 회사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강덕수 당시 회장이 입을 열지 않았다가 네. 이번에는 이제 2013년 이후에 STX 그룹이 이제 공중 분해가 됐고 강 전 회장은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이 일부 참고인들 또 그 조사 과정에서 이 정 전 총장이 직접 돈을 요구했다 이런 진술까지 지금 합수단에서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비리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해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공군에서도 예비역 장선이 이 방산비리에 연루됐다는 사건이 이번에 나타났죠. 네. 그러니까 예비역 중장 이 천모 씨가 최근에 구속이 됐는데 2006년에 예편하신 분이었는데 당시에 이 방산업체 부회장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이 블루니어라는 업체였는데 이 업체가 전투기 그 정비 부품을 이제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였는데 네. 이 험부품을 쓰면서 새 부품으로 쓴 것처럼 이 서류를 조작해서 이런 수법으로 해서 5년 동안 240억 원을 가로챈 그런 범죄입니다. 네, 전역한 뒤에 방산업체로 이어지는 거, 재취업하는 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방산비리를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군에서 어떻게 돌아간지 내용을 잘 알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직 군인이 방산업체에 취업한다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어떤 자신의 전문성이 아니라 자신의 인맥 관계 혹은 과거에 자신이 상관이었다라는 그런 구조를 활용을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을 되게 하는 이런 경우가 늘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군피하라든가 이런 말들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군피하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 굉장히 대다수의 군인들이 명예롭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써서는 좀 안 되는 말이 아닌가 싶지만은 이런 나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떤 나머지 굉장히 자신의 전문적인 일을 잘하면서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전역 군인들의 길까지 막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결국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대로 뭐 감형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처벌을 하고 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전역하는 군인들의 일자리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균형 감각 있게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무기들이 워낙 이제 고가이다 보니까 수십억, 뭐 수백억 하다 보니까 이런 비리도 생기는 것 같은데 예. 결국 국민 세금으로 그게 다 돌아가는 게 더 맞습니다. 큰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신 지적이고요. 이 보통 이제 특히 해군 같은 경우, 이제 공군이나 해군 같은 경우는 기술군입니다. 즉 굉장히 우리가 우수한 무기 체계, 기술에 바탕한 무기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되는 군이다 보니까 대부분 장비가 고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군에서 가장 작은 전투함, 윤영하급 함, 지금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STX가 건조해서 납품을 했던 이 함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척당 이 조그만 배가 800억 원에나 이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과연 지금 18척을 지금 해군이 전체 건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상당 부분 STX가 건조한 건 사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결국 근데 그렇게 커다란 돈이 움직이니까 우리 통영함 사건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커다란 장비를 사면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가격을 부풀린다거나 부품을 엉뚱한 부품을 넣어서 어떤 차익을 챙긴다거나 부실한 부품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가능성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정말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부품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혹은 군인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승인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공모를 해버릴 때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탁상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어떤 이 방산 비리를 막겠다라고 하면서 규정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더 실질적인 검사가 잘 못 되게 하는 그런 풍토로 바뀌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려할 일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건조를 해가지고 해서 하는데 뭔가 어떤 센치라든가 미리 같은 것도 전부 다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자꾸 이런 규정이 세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업체랑 만나지 마라. 왜냐면 만나지 않으면은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드니까 아예 만나지 않고 서류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 업체가 어떤 다른 짓을 저질러서 그걸 적발을 못한다면 이거는 또 다른 방산비로 또 연결되는 거겠죠. 네. 결국은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런 방산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합수단의 수사가 이제 꾸려진 지 2달 정도 넘었는데 앞으로는 수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 합동수사단이 꾸려진 게 11월이었는데요. 지난해 네. 11월. 이제 2달이 좀 넘었었는데 이 김기동 이 고양시청장이 합수단장인데 이분이 특수수사에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전에는 이 부산지검 이 동부지청장을 맡으면서 원전비리 합수단도 했었고 이번 합수단이 특히 주목받았던 건 이 메머드급 수사단이다 이렇게 평가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검찰이 꾸렸던 이 합동수사단 중에 가장 규모가 컸던 게 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었는데 그 당시가 한 80명 정도 구매였는데 이번에는 100명이 넘거든요. 검사만 18명이 들어가 있고 또 군, 검찰, 경찰, 국세청,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정기관이 모두 이제 투입돼서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 군피아 비리라는 게 사실은 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군인이 방사청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예편하신 분들은 또 방산업체 가서 근무하고 있고 또 이 군대 이 조직 문화 특성상 또 이 사관학교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끈끈한 인맥이 어떻게 보면 이런 비리 백화점을 불러온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방산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 군인에 대한 수사는 군 검찰에서 담당하고 이 방산업체 민간인에 대한 수사는 일반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엇박자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 합수단에는 이 군 검찰과 일반 검찰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인원도 많은 데다가 그래서 이번 수사는 역대 어느 이 수사보다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검사분들도 결국은 전문성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얼만큼 전문적으로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냐가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군 검찰도 군 검찰이지만은 여러 전문가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여태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좀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군대 내 성범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모 부대에서 여단장이 20대 여군 하사를 여러 차례 성폭행을 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문제를 얘기하던 여당 의원의 발언 때문에 파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효율적인 조직 문화,
폐쇄적인 군사 문화를 고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화면이 잘못 나간 것 같은데요.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성폭행 사건이 40대 남자가 외박을 못 나간 탓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액 성폭행을 한 그 여단장, 들리는 얘기로는 지난해에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 가족도 거의 면회를 안 들어왔다. 이게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이 사람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자, 이분이 병역문화혁신위 특히 위원이시고요. 네. 또 육군 삼성 장군이신데 이런 네. 발언하셨습니다. 굉장히 이런 지금 이 사태를 갖다가 생물학적으로 너무 접근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굉장히 뭐 군 경험도 좀 있으시고 여태까지 합리적인 주장을 좀 해왔었던 분으로 알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분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말이 잘못하면은 우리 군 전체에 대해서 모욕적인 굉장히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해군이라든가 뭐 기타, 특히 해군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이제 해외 파병 나간 군인들, 해군 같은 경우 뭐 3개월 동안 뭐 작전 3개월에 6개월 작전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해외 파병 나가면 한 6개월 이상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다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발언에서 뭐 본인이 사과를 하셨다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말은 붙이지 않겠지만은 혹시라도 이런 것이 사실 이제 이분이 또 군의 원로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생각이 우리 군의 원로들이나 혹은 군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가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것이 어떤 지금 일어나는 이런 그 성군기 문제의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종원 기자도 군대 다녀오셨죠? 예. 육군 예, 하셨습니까? 병장 출신입니다. 아,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이런 지금 이 네. 송영근 의원의 어떤 발언과 같은 그런 논리라면 이 일반 사병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거죠. 저 같은 논리라면. 네. 왜냐하면 일반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군 부대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저 역시 예전에 이제 부대에서 근무할 때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맥락에서 한 발언인지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인 것 같고, 다만 이 군 비리든 범죄든 간에 대부분 이 군 특유의 어떤 그 조직 문화에서 발생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상명하복이 뚜렷하고 남성 중심이라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전역한 지 한 15년 정도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부대의 여군들이 뭐 1명, 2명 있을까 말까 했었는데 요새는 여군들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10,000명 시대라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그런 좀 변화된 이 문화도 좀 뒤따라가야 되고 이 부대 내에 어떤 그 교육을 좀 강화한다든지 어떤 뭐 이런 대책이 좀 현실에 좀 입각해서 그렇게 좀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군 10,000명 시대에 진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텐데 군에서 추진 중인 대책이 나왔는데 남녀 7세 부동석도 아니고 뭐 남녀 군인이 단둘이 차량 이동 금지, 뭐 신체 접촉할 때 한 손 악수만 허용. 웃음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약간 비유를 하자면 말입니다. 이제 우리 군의 모습이 뭐냐 하면은 남자만 있는 국민학교를 나오고 남자가 있는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와서 여자를 처음 만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것과 좀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그만큼 네. 좀 여군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좀 방향이 잘 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결국 이 부분은 여군들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문제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행동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서로 접촉하지 말아라. 아예 서로 문제를 뭐 일으킬 여지를 만들지 말아라라는 식의 접근으로 그런다면은 아마 여군들이 되려 자신들이 정당하게 일할 기회를 뺏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접근하는 방법은 결국은 뭐냐면은 여성이 아니라 저기 있는 여군은 여성이 아니라 그냥 나와 같은 동료구 군인이다. 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직업 윤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세워진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조금 더 좋은 매뉴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군 기강회의 짚어봤습니다. 양욱 위원 또 이종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